남과 북의 소통 공간 고민톡. 안녕하세요, 김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총각엄마 김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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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렇게 또 만났네요. 반가워요, 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나는 윤희 네. 씨를 지난번에 한번 보고 나서 거기 말 포인트에서 자꾸 트로트가 떠올라요. 아, 트로트? 또 만난다 그래서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약속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약속한. 아, 약속한 사람? 센스 있다. 나 김센스 할까? 됐어요. 안 뺏기겠대. 윤희 지고 씨 안 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저요? 한 주 동안 공부도 하고, 공부도. 네, 자격증 시험 준비도 하고, 네, 잘 지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우리가 지금 오늘로서 우리가 7번째 만남이죠. 저희 둘만. 우리가 7번째 만인데 우리 이 고민톡이 회를 거듭할수록 이제 고민의 깊이도 그렇고 많은 고민의 내용들도 그렇고 참 다채로워요,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얘기할 거리도 많지만 우리 고민톡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싶으시는 분들이 또 많아진다는 또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아, 좋네요. 네, 그만큼 센스가 잘한다는 얘기죠. 이러세요, 진짜. 한번 띄워줘야지. 그래서 나한테 레이저 안 쏘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에게 또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또 고민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바로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와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 홀가분입니다. 저는 북한 출신인 저 자신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에서도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도 탈북민이라는 저의 신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학교 선후배 등 한국 사람들이 제 말투를 듣고 넌 고향이 어디야?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보면 전 항상 다른 나라에서 살다 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북한도 다른 체제이고 실제로 중국에서도 살다 왔으니 거짓말도 아니고 나를 속이지도 않는 현명한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학교에서는 제가 탈북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제가 현명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합리화를 하면서 북한 출신인 저를 창피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대답이 달라져 있던 거죠. 북한에서 왔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자라고 다짐을 거듭해도 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갇혀있는 저에게서 자유로워져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윤희 씨가 이분이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같이 이분이랑 똑같이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윤희 씨가 좀 해줄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주변에 뭐 나는 탈북민이야 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그래요. 일단 저는 편한 게 좋아서 그냥 편한 게 다 얘기하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사실. 근데 아닌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사실. 이제 학교 보면은 제가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한 70% 정도는 이제 얘기를 하고 오픈하고 한 30% 정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뭐 사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뭐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하는 거겠는데 여기에 대해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희 씨는 이렇게 탈북민이라는 걸 밝히는 편이고 네네, 저는 밝히는 그렇다면 편이에요. 밝혔을 때 주변의 반응 같은 것들은 어땠어요? 굉장히 많죠. 이제 다양하겠죠? 굉장히 많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일단 대학 생활만 했어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여대예요. 사실 제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26살에 갔거든요. 1박 2일이었어요, 심지어. 뭐 뭔가 이런 다른 사람들이랑 내가 빠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갔는데 한 방에 10명인 거예요. 10명이 같이 자는 분들이? 네, 오, 그렇게 자요? 네. 오. 고향 소개를 막 해요. 이제 하고 막 술도 마시고 막 이러는데 고향 소개를 할 때 저는 그냥 했어요. 처음부터 오픈을 하셨구나. 네, 처음에 그냥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갔을 궁금하다. 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막 질문도 많이 하고 궁금해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여대니까
아 그렇구나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또 서운해. 좀 서운하더라고요. 뭔가 기대했었는데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그냥 그때는 오픈해서 그 친구 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랑은 지금도 굉장히 친하고 오. 방학 기간에도 몇 번 보고 그 사람들이랑 제일 친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오리엔테이션 갔던 그 네, 연령이랑 네, 또. 처음 만났던 친구들.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내가 탈북민이야를 얘기하는 게 사실 누구나 탈북민들한테는 조금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거든요. 초반에는 더욱더 그렇고 맞아요. 근데 밝혔을 때 저는 나름 용기 내고 많이 생각을 하면서 딱 밝혔는데 상대방이 그래? 이러면 되게 뭐지? 좀 더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 그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 왠지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데 가면 진짜? 북한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니까 뭐지? 뭐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학교 안에서는 또 그렇고 밖에 나가면은 좀 더 이제 다양한 질문들이 있죠. 이제 한 4년, 5년 지나면 조금 지루하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질문들이. 근데 항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또 다른 사람이니까 맞아, 맞아. 대 얘기를 또 막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윤 씨가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70%는 밝히는데 주변에서 보면 70%는 밝히는데 30%는 이제 아직도 숨기고 있다. 전 사실 이것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사실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왜냐면 예전에는요 사실 그 반대였어요. 오히려 30%가 밝히고 70%가 좀 숨기는 상황이지 예전에 같은 경우. 네. 제 주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또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대부분 밝혀요. 건강하고 당당하게 밝혀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밝힌다는 거는 저는 그 용기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나 북에서 왔어 라고 밝혔을 때 모두들 이렇게 윤희 씨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하지 않은 경우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학교 내에서. 그렇죠, 그렇죠. 어느 짓궂은 아이가 그 안기부에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 반에 간첩이 있다고. 귀엽다 정말. 근데 이게 귀여울까요? 과연 이제 정황을 살펴본 바로는 그냥 악의적으로 했어요, 사실은. 아 그래? 네, 몇 악의적으로 살, 했고 몇 살인데 그 고등학생이 했어요. 고등학생이에요? 네. 그럼 클 만큼 다 컸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 모든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내가 제 저기 안기부에다 제 간첩이라고 신고했어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럼 우리 집 아이는 어떻겠어요? 너무나 위축되고 지금 이 학교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근데 다행히도 이 아이는 건강하게 학교를요 잘 졸업했어요. 잘 이겨냈고 학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이 됐어요. 그렇게 말한 친구도 반성을 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야 너 잘못했어라고 말하지 못하고 깔깔대고 웃었고 그 방관했던 모든 아이들에게도 이건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이 학교 내에서 잘 해결이 돼서 지금은 이제 그 아이가 잘 졸업해서 사회에서 사회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평생 자기를 숨기고 살았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이렇게 성숙해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어떤 적이 아니고 밟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내 고향을 밝힐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언제 말하지? 예. 지금인가? 이거를 누구나 다 고민해요. 저 같은 경우는 남이 그냥 나를 미리 아는 게 좋더라고요.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인터넷 방송이나 어떤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진 않았지만 몇 번 출연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얼굴을 미리 알아보시고 저는 이제 저희 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느 날 어머니 혹시 TV 나오시지 않으세요? 유치원 선생님 보셨구나. 맞죠? 이러죠. 선생님 맞아요. 이랬더니 잘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게 나는 굳이 말해야 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먼저 알고 물어봐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좋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학부모 같은 걸 갔어요. 네. 가는데 엄마들끼리 그럼 누구 엄마는 뭐 고향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또 고민이 되는 거야. 왜냐면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 자신 플러스 누군가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부모가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한 번쯤은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1년이 된 저도 사실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뭐 미국에서 왔어요, 영국에서 왔어요 이러면 좀 괜찮아. 근데 우리는 지금 분단 국가인데 지금 총을 겨누고 서로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어떤 뭐 도발도 들어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러죠? 위기감이나 어떤 움츠러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초반에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저는 솔직히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를 나 스스로 인지를 하면 돼. 나는 북한에 태어났을 뿐이지 지금은 넘어왔고 그 나라랑은 나는 상관없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 내 친구들이 있고 가족이기 때문에 상관없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책 무슨 뭐 움츠러듦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나는 자유로운 거죠. 그럼 어디 가서 탈북자라고 탈북자지만 지금은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랑 남한이 경계할 때 너 어디 응원해 물어본 사람이 있었고 진짜 많이 들어봐요. 진짜 많이 들어요. 남한이랑 북한이 축구 경기하는데 맞아요. 어디 응원해? 그래서 야 나는 손흥민 좋아한다고. 나는 좋아하는 선수 응원해. 지금 나는 남한 사람이니까. 근데 북한 선수 누군지 알게 뭐야. 근데 북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어떻게 알아? 이러면 아 그렇구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북한을 응원할 줄 아는 거지. 근데 나는 한국에서 지금 10년이 살았고 한국 축구가 좋고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좋고 한국 팀이 좋은 거야. 사람마다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다 받아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윤희 씨는 또 학교 생활을 요즘 잘 마무리하시고 취업 준비 중이시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마음도 더 공감이 갈 것 같은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은 잘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좀 홀가분하게 털어버리고서. 아이디도 홀가분이더만. 예.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숨기면은 레퍼토리를 쓰던 내가 발표를 하던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나가서 특이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렇죠. 그걸 되게 장점으로 써먹고 있거든요. 맞아. 되게 좋다. 예.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레포트 뭐 A4 한두 장짜리라고 해도 거기다 꼭 굳이 제 얘기를 써요. 저는. 네, 저는 꼭 써요. 내가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경험을 해서 이런 것도 나한테 뭐 다가오는 건 다르다. 굉장히 이런 설득력 얘기.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발표 역시도 나가는데 처음엔 되게 떨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은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이런 기본 틀이 갖춰지면은 발표할 때도 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집중해줬으면 좋겠고 발표하는데 딴짓하면 좀 싫고 그래서 그런 걸 써먹었어요. 네, 뭐 저는 지금 뭐 중문학이랑 북한학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몇 학번 누구입니다. 제가 왜 북한학 뭘 하게 된 뭐 계기는 이러면서 고향 얘기 막 하고 그러면 되게 새롭게 그 시간만이라도 나한테 집중해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뭐 경험은 그냥 이런 경험이라서 그 말을 안 하신 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그냥 편해지려면 내가 편하려면 말하는 게 되게 편하고 굳이 말을 해서 불편할 것 같으면 뭐 말 안 해도 되고 사람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게 원래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편해요. 고민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의 고민이 나는 정답이 윤희 씨 얘기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윤희 씨 말에서 굉장히 정답이야. 저는 하나의 지금 어떤 키워드가 뽑힐 것 같아요. 예,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무기.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정체성, 나의 고향을 그 나의 자랑, 무기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에게도 그런 고민과 그런 무게가 윤희 씨의 답이 아주 홀가분한 답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나 너무 예. 괜찮은 피드백인 것 같은데요? 뭔가 그 얘기에 되게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주변에 있는데 네. 나한테 가장 큰 백은 북한에서 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멋지다. 자 그럼 홀가부님의 학교생활 잘할 수 있게 한 줄 턱 정리 윤희 씨부터 해보시죠. 네, 제가 생각하는 한 줄 턱은 북한에서 온 게 나한테 가장 큰 백이다 라고 백이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좀 전에 얘기랑 이렇게 잘 어울려져가지고 저는 윤희 씨 말이 이분한테 홀가부님한테 굉장히 도움이 제일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럼 우리 태훈 쌤은? 저는 그러면 윤희 씨의 한 줄 톡에 하나 더 얹어서 더불어 당당해져라. 당당해져라. 네. 예. 나에게 든든한 백이 있으니 이제 당당해야죠. 그쵸. 네.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 더 얹으세요. 저는 그냥
너무 이렇게 얹혀서 가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얹혀가. 오늘은 얹혀가야 나는 저 돼요. 유니 씨한테 얹혀갈 거예요. 저도 네. 얹혀갈게요. 네. 홀가분해지자. 오! 닉네임처럼 홀가분해집시다. 그냥 얘기하고 무기로도 쓰시고 장점으로도 활용해보시고 다 해보세요. 그럼 만약 거기서 이제 안 좋은 반응도 나쁜 사람들은 꼭 어디든 있거든요. 그럴 때 상처받지 마세요.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더 네. 많죠? 많습니다. 남의 시선에 자유로워지시고 홀가분해지시면 좋은 사람들이 다가오실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쳐내시고 네. 쳐내기 힘들면 연락 주세요. 같이 쳐내드릴게요. 네,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홀가분님의 고민을 같이 또 얘기해봤는데 유니 씨 너무 고마워요. 너무 저희가 좋은 얘기를 많이 감사하죠.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센스 총각 엄마 김태훈 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다시 만나요.